원장님, 눈 가장자리에 빨간 살 같은 게 올라온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게 정확히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보면은 흰자와 검은자 사이에 간혹 이제 빨간 살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익상 또는 군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있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은 병이라서 잘 모르세요. 오늘 제가 한번 익상편 군날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상편이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눈 흰자에 생기는 굳은 살을 얘기하는데요. 이 흰자가 결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섬유혈관성 조직들이 증식을 해서 흰자에서 이 검은자의 경계를 넘어서 각막 가운데 쪽으로 중심부로 이렇게 이동해서 자라는 살을 우리가 익상편 또는 이제 군날개라고 합니다. 익상편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유전적 요인도 말씀드리고 있고 환경적 요인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강한 햇빛 아니면은 자외선,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건조한 공기, 먼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자외선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익상편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결막의 부위 중에서는 특히 이 코 안쪽, 바깥보다는 이 코 안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걸 또 설명하는 이론은 우리가 이제 햇빛이나 어떤 빛들은 이 코가 이제 높잖아요. 콧에 반사돼서 더 이쪽 안쪽에 자극이 된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을 이제 감는 과정에서는 이 안쪽에 제일 천천히 늦게 감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는 코 안쪽 살이 제일 외부 자극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 부위가 제일 많이 생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두면 위험한 건가요? 최악의 경우는 실명 위험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사실 티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충혈이나 외관상 좀 보이는 게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안약들, 건조증 안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우리가 조절을 하고요. 워낙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워낙 커지고 또 눈에 불편감을 분명히 주는 역할을 하는데, 건조증 같은 게 생기면 당연히 건조증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심해지면 각막 중심부로 이렇게 자라 들어갑니다. 근데 각막을 누르면서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난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난시를 유발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질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각막 중심부, 동공 중심 시축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침범을 하면은 시력은 극명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은 수술을 해도 예후가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살이 워낙에 자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병변이 크고 단단한 살이 자라 올라가면 눈의 움직임에도 제한을 줄 수가 있어서 사시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상편은 정말 심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익상편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외관상 미용 목적으로 보기 안 좋은 게 1번이고, 이게 이제 커지면 커지고 진행하면 할수록 충혈이나 자극감이나 건조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난시를 유발하면 시력도 떨어뜨릴 수 있고, 시축까지 침범은 극명한 시력저하, 거기다가 사시 등 이제 이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라서, 증상이 생겼다 초반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려요. 백내장하고 익상편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엄연히 다른 병인데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시력이 떨어졌어요, 불편해서 이제 오시면은 문진을 하잖아요. 어떤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여쭤보면은 나 백내장 수술 때 이미 다 받았어, 백태 제거했어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백내장 수술은 안 돼 있고 예전에 익상편 수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백태 제거했다고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익상편도 백내장도 백태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백내장 수술을 이미 했는데 다시 백태가 끼어서 눈이 안 보여, 백내장 다시 해야 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은 되어 있고 이제 익상편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신 건데, 이게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백내장 우리가 잘 아는 병이긴 하지만 이 익상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 질병명도 잘 모르고 이게 왜 생긴지도 모르고, 이게 실제로 어르신들은 눈에 있는데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혼동은 할 수 있는데 엄연히 다른 병이다. 그러면은 꼭 수술이 필요한 질환일까요? 초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켜보다가 자극감이나 충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건조증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고요. 충혈이 심할 때는 소염제 같은 안약을 쓰면 충혈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익상편은 이미 눈에 생긴 굳은 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로 제거를 해야 돼요. 언제 수술을 꼭 해야 되냐? 이게 심해지면서 난시를 일으키고 각막을 침범하고 예를 들어 정말 심해서 사시까지 일으킨다. 이때는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더 안 좋은 이유가 생기니까요. 근데 항상 수술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고요. 대신 요즘은 미용적 목적으로 제거를 원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내가 불편하고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발 가능성도 큰 편일까요? 큽니다. 안과 수술 중에서 재발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도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지만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명 중에 1명은 재발한다는 뜻이죠. 근데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냐에 따라서 이 재발률의 편차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익상편을 수술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교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모든 원장님들의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노하우가 결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술 방법마다도 재발률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익상편 수술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1명인데 가능하면 재발률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수술적으로는. 그리고 MMC, 마이토마이신 C라고 해서 항암제 같은 약물도 수술을 하면서 사용을 해서 재발률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50% 이상의 재발률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에서 20% 전후 가능하면 최대한 재발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 환경적 요인이 크잖아요. 햇빛, 먼지, 바람 이런 자외선 같은 외부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에서 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자극이 계속되면은 진행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혈이 되거나 자극이 있을 때는 건조증 치료를 한다든지 적절한 소염제를 쓴다든지 그런 진행도 좀 억제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이제 환경적 요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 아니면 모자를 쓴다, 선글라스 쓴다든지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진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는 익상편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내 평생 익상편 환자 여기서 다 만나나 할 정도로 그때 많았는데 저는 매일매일 익상편 수술을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환경적 요인, 자외선, 바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분명하게 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그 순간인데 아무튼 익상편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수술적 방법이든 건조증 관리든 안약이든 조기에 내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 진행도 막을 수 있고 수술을 하면 재발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익상편이 있으면 한 번쯤은 병원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나한테 난시가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받을 때 통증이 심한가요? 수술 받을 때는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가 이식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익상편은 이제 굳은 살이 이렇게 자라 올라온 거죠. 빨간색 혈관 덩어리 살이 자라 올라오는데 이거를 우선 잘라내야 돼요. 그거를 놔두면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내면 빈 공간이 생겨요. 우리 피부가 덮여지지 않은 그 공간을 내 다른 쪽에 있는 깨끗한 살을 떼옵니다. 떼와서 이식을 합니다. 자가 이식이라고 해요.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재발률이 상당히 낮아져서 저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꼬매야 되잖아요. 살을 이식해서 꼬매야 돼서 실밥이 좀 있어요. 실밥은 제가 보통 일주일 있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약간 이물감은 좀 느껴져요. 근데 극심한 통증,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오셔서 실밥 풀고 또 잘 지내시고 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 중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수술 시간은 짧은 편인가요? 수술 시간은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식하는 범위나 양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수술 난이도로 치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인가요? 난이도는 높진 않아요. 안과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갓 들어온 전공의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정말 노하우 많은 연로한 교수님도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냥 자라난 살을 뜯어내고 거기를 덮어주는 거니까. 다만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철칙이 있어요. 확실하게, 깔끔하게, 큰 터치 없이 빨리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피부도 깔끔하게 절개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노하우고 결국 수술 결과와 재발률로 이어지거든요.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받는 것이 익상편은 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요, 내가 익상편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자가진단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보면 보여요. 거울을 봐서 이 흰자가 검은 자 위로 뭔가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게 거울에서 티나게 보인다. 그러면 한번 병원에 와서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병원에 와야
이게 난시가 어느 정도 유발이 됐고 눈이 얼마나 눌리는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자가진단해서 알 수 있을 정도면은 이미 많이 진행한 거예요. 이미 시력이 떨어진 거고 이미 뭔가 불편한 거고. 그래서 그냥 남들이 보면 알아요. 또 남들이 얘기해줘요. 너 눈 왜 이렇게 빨개? 또 뭐 살이 뭐 이렇게 올라왔어?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뭐 내가 거울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아니면 남들이 얘기해줬을 때 이 흰자의 빨간색 살들이 이 검은자 경계로 넘어가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 한 번은 무조건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익상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익숙한 병이 아니라서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익상편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상대방이 누군가가 얘기해 줄 겁니다. 너 눈 너무 빨개. 뭐가 좀 자라 올라왔어.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심해지면 뭐 시력의 저하든 복시든 각막의 손상이든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내가 거울을 봤는데 눈이 너무 빨가면서 뭔가 살이 튀어 올라오는 것 같고 검은자 위로 또 올라오는 것 같다 할 때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수술적 치료든 약물 치료든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예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일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안과에 오셔서 자세한 체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